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저부터 증시나 진판한 지원입니다. 네, 증시 쪽집게 리뷰입니다. 네, 시장 요즘엔 별로 안 좋네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좀 기분이 별로네. 어제 조금 반등하다가 오늘 또 코스피가 0.9%나 하락했습니다. 그저께 20포인트 빠지고 10포인트 어제 반등하고 오늘 또 20포인트 빠지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 쪽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국이 50bp 했죠. 네, 미국이 그 원래 이제 약간 파월이 블러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게 진짜로 두 번 올리지 않겠나 뭐 그런 약간 이제 생각들이 좀 퍼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뭐 글로벌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다면 오늘 아시아 대비론 코스피가 그래도 선방한 편이에요. 코스피가 0.9% 빠졌고 코스닥은 한 0.2%밖에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안 빠졌잖아. 삼성전자 올랐죠. 오히려 플러스.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예, 나머지 종목들 많이 빠지고 네. 반도체주는 뭐 그나마 좀 뭐 방어 잘했습니다. 많이 안 빠지고. 네, 오늘 일본이랑 홍콩이 1.4, 1.8씩 좀 빠지고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 안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참 그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뭐 시장은 계속 약한데 급등한 종목들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업종이 다 같이 빠지는 그런 업종도 오늘은 많았는데 뭐 전 업종이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업종 다 별론데 혼자서 튀는 이런 업종 내에 이런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주에서도 메지온이 요즘 눈에 띄더라고요. 혼자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 삼상 임상 실패하고 나서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어디서 자금 수요를 몇백억 해가지고 다시 또 기대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금 수요를 했으니까 또 뭐 이렇게 스토리 만드는 건가요? 스토리 만들기보단 그때 좀 안타깝게 그 임상 실패한 것까지는 아니고 뭐 FDA에서 재도전 해라라고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 절차인데 다시 또 기대감이 있겠죠. 결과 발표 전까지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의료 AI주 뭐 JLK나 뭐 물류로봇 AMR라는 T로보틱스 오늘도 두 자릿수로 급등했고요. 프로텍도 오늘 여기는 그 HBM 관련주인 것 같아요. 예, 장비 만드는 회사죠. 13% 급등을 했습니다. 뭐 오늘 HBM 관련주들이 반도체 상승에 조금 기여를 하면서 시장을 그래도 좀 방어를 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그래도 업종 1등이었는데 마이너스 0.15% 정도 기록을 했고요. 뭐 솔루엠, SK IT, 해성 DS, 드림텍, DBI텍 뭐 요 정도. 뭐 DBI텍은 한 1% 빠졌고 나머지는 조금 소폭 상승을 했네요. 삼성전자도 0.4% 상승을 했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HBM3 이제 연말부터 AMD 납품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좀 하이닉스 혼자 좀 독점 체제를 가져갔다면 이제 삼성이 좀 견제를 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통신주가 2위를 했습니다. KT, LG유플 소폭 1% 안 되게 조금 하락을 했고요. 건설주가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이었는데요. 오늘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 뭐 GS건설, 대우건설, DLENC 다 2에서 4%씩 대형 건설주들 많이 빠졌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삼부토건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오롱글로벌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주도 요즘 급등하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DB손보, 한화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다 3, 4%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어제 또 곡물 가격이 좀 상승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올랐었는데 오늘 고려산업, 대한제당, 팜스코, 오리온, 샘표식품, 농심, 제일제당 다 2에서 5%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뭐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하고 그 라면 가격 인하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세가 컸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인하를 하던지 뭐 그게 나와야 반등이 나오겠죠. 빨리 뭐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한다고 하든지 뭐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안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인하를 아니고.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냈으니까 조만간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뭐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안 할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이.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진짜로 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면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되지 뭘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네. 굳이 뭐 눈치 왜 보죠? 정부 눈치를? 아니, 모든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봐야죠. 굳이 뭐 때려맞을 수 있잖아요. 아니 민간 기업인데
하여튼 그러네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것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뭐 정부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저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야 정부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돈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뭐 라면 회사가 뭐 솔직히 라면 회사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잘 안 됐어. 정부에서 돈 대주나? 살려주나? 아니잖아. 그거 뭐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내리란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네, 뭐 정부 눈치도 그렇고 국민 눈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가 이슈만 우려만 되면 항상 라면이 또 꼽히니까. 아무튼 그 2010년도에 한번 가격 인하했을 때는 그때도 이 가격 인하 이 정부의 압력이 있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고 그때 한번 때려 맞았습니다. 주가가 농심은 한 7% 정도 빠졌었고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소식이 없다가 쭉 흘러내리다가 가격 인하를 딱 단행하니까 그때부터 소폭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락률은 섬유의복 섹터, 여기도 2% 하락했는데요. FNF, 한섬, 한세실업 다 1에서 3% 사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장에서도 아마존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마존 AWS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AWS 생성형 AI 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상승에도 좀 반도체주 중에서도 이 AI 반도체 관련한 HBM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아마존 AWS에서 이 새로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AI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전문가들을 기존의 이 고객들하고 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려나 봐요. 뭐 의료나 금융, 제조 분야의 여러 고객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맞춤형 앱을 구축하는데 이 아마존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생성형 AI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픈 AI가 출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 탑재하고 하면서 가장 큰 경쟁사인 이제 구글도 바드를 곧이어서 좀 내놨잖아요. 긴장하면서. 이번에 아마존이 AI 투자를 하니까 같은 경쟁군 내에 있는 다른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하는 회사들이 또 막 투자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오전 장에 AI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그래도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많이 반납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4분기부터 AMD의 HBM3 공급 예정이죠. 엔비디아는 이제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는데 그 양강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서 네. AMD는 별로 뭐 비중이 없지 않나? 거의.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80, 90%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치면 하이닉스도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하반기 대에서 이제 AMD가 또 AI GPU를 출시를 하면 거기엔 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니까 뭐 일단 기대감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램 매출 중에서 HBM3의 비중이 23년도에는 6% 정도 예상이 되는데 6%도 좀 많은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18%까지 급증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BM3의 가격이 기존 메모리 대비 5배 이상이고 향후 5년 동안 AI 서버 시장이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D램 부분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반대의 경우에는 이게 비중이 좀 미미하다라는 비판도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HBM 관련한 장비주들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뭐 PSK홀딩스, 프로텍, 한미반도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을 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23년도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9천억 전망을 하다가 11조 4천억으로 5%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특히 2분기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컨센보다는 많이 크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2분기 D램 출하량이 1분기 대비해서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공격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은 10% 정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2배 정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부터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향을 하면서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은 그래서 1,800억 제시를 했고요. 9천억을 제시했고요. 현재 컨센서스가 1,80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5배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까지 많이 빠졌으면은 2% 가까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반도체가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2차전지주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 LG화학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4월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인데요. 3,300억 규모입니다. 작년 매출 대비 68%니까 뭐 작년 매출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데 이미 지금 미래
먼 미래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물량들이 좀 많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DS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번 공급 계약이 LG 엔솔로 들어갈 것 같다. LG 화학을 거쳐서 LG 엔솔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LG 엔솔로 들어간다면 신규 고객사입니다. 기존에 삼성 SDI 쪽 ESS 양극재만 좀 주로 공급을 하다가 LG 엔솔로 들어가면 이제 전기차 쪽도 투입을 하는 거라서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직납을 하면 되는데 왜 LG 화학을 거쳐가지고 LG 엔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또. 네. 그럼 뭐 추정이 뭐 참 신기하네. 네. LG 화학도 근데 하잖아요. 양극재. 아니 그러니까 LG 화학은 원래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번 더 무슨 중간에 뜯는 것도 아니고 거쳐서 가면 납품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가에 납품하거나 하여튼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 LG 화학이 또 나름의 역할을 하겠죠. 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거간꾼 역할하는 거 아니야? 중간 뛰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지만은 않은데 네,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27년도 기준으로는 양극재 캐파가 15만 톤까지 확대가 될 걸로 지금 DS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LG 엔솔 향으로는 연간 한 5, 6만 톤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만 톤이면은 시가총액이 보니까는 코스모 신소재가 6조가 넘더라고요. 근데 2027년도에 에코프로 BM이 70만 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4배 차이 나잖아요. 거의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시총은 6조 대 20조니까 3.5배?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누군가는 비싸고 누군가는 싼 거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BM.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니까 네. 그게 한 20조 돼요 지금 시총이. 근데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가 뭐 27년도에 15만 톤 하는데 지금 시총이 6조니까 비싸죠.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예. 한 4조 정도면은 맞는 건데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뭐 코스모 신소재가 뭐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 엄청나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저평가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가 고평가든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어저께 공시한 이후에 시간으로는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떴다가 쭉 마이너스 0.7%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딱 보고 마이너스 날 줄 알았어요. 아, 예, 이미 아셨어요? 뭐 별로 뭐 몇천억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동안 계속 주가를 올려온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크게 대단하지 않은 수주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규모는 작죠 일단. 네, 뭐 다른 데는 뭐 10조, 20조 포스코 캠 뭐죠? 퓨처캠 이런 퓨처햄인가? 거기는 막 뭐 30조, 40조 하는데 꼴랑 뭐 몇천억 해놓고서는 시총을 이렇게 비싸게 올려받아 먹고 좀 그러네. 제 생각에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LNF만 1.4% 정도 올랐고요. 다른 것들은 소폭 한 1% 내외로 다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섹터 요즘에 좀 기초화학 분야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봐도 제일 많이 판 게 화학이었거든요. 1,6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롯데케미칼이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잖아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AA 플러스에서 AA로 하향을 시켰는데 어제 이제 한국 기업 평가도 같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나이스가 제시한 있던 이유랑 좀 비슷합니다. 업황 부진에 따라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저하됐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건설 이런 쪽에 자금 투여가 좀 많이 되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점들이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살 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요즘에 있었죠. 롯데가 이 M&A 하잖아요. 뭐 네. 이것저것 다 안 좋은 것 같아. 하이마트도 그렇고 썩 뭐 이렇게 원래 롯데가 이제 M&A 옛날에 해가지고 좀 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방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화학 업황도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NCC 3사, 이 LG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의 가중평균 스프레드를 보면은
22년도 하반기에 일단 굉장히 큰 침체를 겪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톤당 200불에서 400불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한 300불 초중반대라고 합니다. 연초에 춘절 기대감 때문에 잠시 반등을 했다가 뭐 중국 수요 또 회복 더디면서 다시 또 하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에 지금 스프레드도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흥국증권에서 이제 코멘트하기로는 과거에는 에틸렌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나서 주요 업체들은 6개월 후에 보면 한 22% 정도 주가가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평균 47% 정도 상승해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에틸렌 사이클 저점 작년에 찍었다라고 보면 앞으로 6개월 후,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좀 올라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 말에 에틸렌 저점 이후에 6개월이 현재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평균 11% 상승했어요. 과거 사례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만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좀 회복 기대감이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범용 제품보다는 스페셜티 중심의 업체에 주목해라라는 이제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자금률 상승 그리고 글로벌 수요 둔화 때문에 25년도까지 약세로 키움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뭐 BEP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16만 4천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좀 특수 섬유에 좀 진출을 해서 이쪽 기대감이 많이 일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제 언급했었던 뭐 코오롱 인더나 효성 첨단 소재 이쪽도 뭐 탄소 섬유나 아주 아라미드 이쪽 신사업이 좀 부각받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한, 롯데케미칼이나 뭐 LG화학은 연초부터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전체적인 화학 업황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물론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것들도 가서 보니까 기본 그 원래 하고 있던 비즈니스 뭐 타이어 코드나 스틸 코드나 이런 쪽은 업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리포트에서는 2분기에 회복을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더 어렵게 보고 있고 연말까지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탄소섬유나 이쪽 신사업 분야에서 마진이 또 잘 나오고 워낙 사용처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막 항공 분야, 방산 분야, 자동차 차체 이런 데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 기대감이 좀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흥국증권의 의견, 이 범용 제품보다는 스페셜티 중심 업체에 권고하라 이런 게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석유화학이 뭐 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그런 뭐 장갑 있잖아요. 뭐 그런 장갑이나 뭐 라텍스 들어간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필요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AI 같은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딱 각광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뭐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는데 석유화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딱히 뭐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제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용은. 그래서 이게 또 중국도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뭐 앞으로도 센 반등이 나올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석유화학 쪽은 뭐 좀 미지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화학 업황은 수요가 21년도에 많이 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좀 굉장히 큰 사이클이 돌았었는데 지금은 수요 회복이 너무 좀 더딘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도 부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전방 쪽도 부진하고 중국도 전방이 좀 부진하고 부진하죠. 네. 중국도 지금 뭐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 거기도. 중국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데 뭐 중국이 거의 뭐 되게 막 분위기가 활기찬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거리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게 아니니까. 거기는 아직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좀 많이 쓰고 다니는 걸로 보면 코로나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신 뭐 이선혁 센터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하철에 우리는 이제 거의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완전한 리오프닝은 아니야 우리도 반은 쓰고 다녀요 지하철에 아직. 오늘 보니까 많이 안 쓰던데요? 그래? 쓰세요 혹시? 난 안 쓰는데 네.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쓰시는 것 같던데 많이 낮아진 거지. 한 3개월 전만 해도 거의 90% 이상 쓰고 다녔었거든요. 점점 안 쓰고 다녀요. 그렇죠. 중국이 빨리 회복해야 우리 관시유도 관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건설 업황도 안 좋다는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지방은 그렇게 미분양이 심하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세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대구나 이런 지방은 그동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돈도
건설사가 제대로 시행사한테 못 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미분양 나는 곳은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도 못 해줄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건설사들이 자체 자금을 많이 투입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GS건설이 이 대명자의 그랜드시티라고 공사 중인데 1482가구 중에 1350가구가 미분양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고 공사비 5천억 중에 일부를 자체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GS건설이라서 망정이지 그 다른 중소건설사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부도도 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구 빌리브 루센트 229가구 중에 200가구가 미분양,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여기 478가구 중에 450가구가 미분양. 이런 데는 또 분양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조건이라서 미분양이 해소돼야 공사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니 공사비 회수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 공사를 더 진척하기도 뭐하고 안 하면 못 받고 근데 하자니 자체 자금 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양 대금이 안 들어와서 결국 건설사가 못 받은 미청구 공사비가 상위 10대 건설사만 해도 8조 원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3월 기준이고 작년 말 기준 대비해서 3개월 만에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견건설사들은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도가 나지 않게 만기 연장만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될 사업은 좀 정리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만 좀 남겨라.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되지.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 이 인공호흡기만 달아놓은 셈이다. 이런 비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전반적으로 다 2, 3%씩, 3, 4%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막 지금 뭐 상승 반전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또 지방하고는 또 완전 또 차이가 있나 보네요. 이게 지방은 아직도 심각한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나요? 네, 네. 이번 주 힘드셨죠? 아, 그러네요. 좀 네. 힘드네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뭐 주말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주인이 와서 하실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다음 네. 주에는 각도기님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안녕.